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시장 키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 세 가지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네, 지난주 후반에 미국의 중요 지표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자체가 최근에 좀 문제가 많고 있어요. 문제가 왜 많으냐? 4%를 넘어섰습니다. 10년물이 4%를 넘어서다 보니까 이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 조금 긴축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그러면 시장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분위기였는데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그러니까 전강 후약이라고 하죠. 후반에 갈수록 오히려 차익 매물 내지는 약간의 불안함이 좀 내비쳤던 게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고용 지표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양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 제가 지난주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시간당 평균 임금 자체가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물가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빠르게 유입이 됐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 물가 지표에 다시 또 이제 이제 관망 심리가 더 높아진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높아진 금리가 언제 조금 낮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 그리고 이번 주 물가를 보고 가자라는 그런 관망 심리가 더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서 금리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두 번째 키포인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요, 견고한 노동. 사실 이 데이터 자체가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경기 침체는 크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다들 불안해했었던 게 7월 말, 8월 초예요. 왜냐하면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이걸로 인해서 이 자본 비용이 높아지면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고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버핏, 잘 알고 있는 우리 현인이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옹이 미국 국채 나는 걱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8월 3일에 CNBC에서의 인터뷰에 이번 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7월 말일이죠. 그 피치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높아진 미국채에 대해서 나는 100억 달러 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 후반에 약간 국채 수익률이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미국채가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4%까지 높아진 상황이게 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왔고 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거의 뒷배경은 뭡니까? 미국채를 산다는 거는 미국의 재무부를 믿는다는 거고 미국의 재무부를 믿는다는 거는 미국의 경제를 믿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고용시장 자체는 예상보다는 낮아지긴 했지만 또 계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 자체도 시장 예상을 비트하면서까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또 미국채 시장은 또 견고해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도 제가 처음에 높아진 금리가 이번 주 물가를 보면서 낮아져야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게 되면 이번 주 중반에 미국의 물가 지수가 아마도 헤드라인 CPI는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코어 CPI, 즉 연준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는 헤드라인보다는 코어거든요. 코어 쪽이 좀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미국채 시장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까지 조금 안정되는,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최근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할 때 워렌 버핏은 무려 100억의 국채를 사들였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긍정적인 신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네, 마지막 키워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다시 또 바이더 딥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시장 자체가 무너질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CPI 보고 가겠다. 그리고 이제 CNBC에서 조사한 결과가 가장 8월에 좀 고민이 되는 시장의 주요 팩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번 주 물가, 그리고 금리가 높아진 거, 마지막으로 이제 8월 말에 잭슨 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 지표가 크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물가를 지나고 나면 시장 자체는 뭐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변수나 지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업들의 어떠한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을 볼 텐데 2,600에서 조금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수준은 우리나라는 좀 비싸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전히 이 경기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즉 경기 선행지수는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경기 선행지수를 좀 선행하는 지표들을 보면 올해 말까지는 선행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보면 최소 2,700에서 2,800이 우리나라 PBR 1배 수준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살만한 업종들이 사실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바이 더 딥, 좀 빠질 때마다 들어가는 구간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이 조금 쏠려 있었던 게 완화되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에서 이제 안정을 찾다 보니까 대려 이제는 어떤 업종의 눈길이 가고 있느냐, 그동안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던 업종들, 네이버나 소프트웨어 쪽이 좀 최근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제가 좀 제약바이오를 2차 전지도 좋지만 만약 차후에 성장산업으로 어디를 좀 주목하십니까 했을 때 제가 제약바이오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이 금리가 탑을 이루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런 제약바이오나 네이버, 카카오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전통적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정통적인 성장산업 쪽이지 않습니까? 이런 업종들이 최근에 이익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수급도 조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정도는 팩트로 한번 체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이더 딥에서 과연 어디를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가지 업종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저희 세 가지 키포인트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